자, 나는 솔로 도싱 특집 최종화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슈퍼데이트권을 정수기 영수한테 썼죠. 아,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에요. 욕은 하더라도 칭찬할 건 할게요. 영수가 더럽게 욕을 많이 먹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자들에게 계속 픽을 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 하잖아. 저게 너무 겉핥기여서 문제인 건데 저런 겉핥기도 못하는 남자도 많거든요. 저런 이제 기본적인 매너죠. 저런 것도 잘 갖추고 있고 거기에 이제 여자들 대하는 진심 그리고 내 가치관에 대한 일관성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함께 있으면 정말로 이제 완벽한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죠. 뭐 정숙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 출연자 그리고 시청자들도 다 하나같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너 밖에서도 이렇게 여자 만나냐? 너 밖에서도 이 여자 저 여자 찝쩍대고 다니니? 이걸 묻는 거죠. 자, 뒤늦게지만 지금 영수가 이제 자기 마음에 대해서 정수에게 어필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영수는 이제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똑같았어요. 본인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로 인해서 본인의 마음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자기의 마음이 계속 바뀌는. 물론 인간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만들어지는 게 인간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휘둘리기만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고 따라가야 힘들잖아요. 우리는 분명 이 거대한 인생이라는 삶 속에서 손쉽게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는 동물이지만 그렇다라고 인정해버리면은 주체의식이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라는 게 너무 나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야. 나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야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유일무이하달까? 그럴 수 있는 선택의 순간이 바로 사랑이죠. 영수는 그런 사랑조차도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기만 한다는 걸 지금 실토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본인이 최대한 변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숙이 조금만 똑똑하다면 그러면 바로 들통날 수밖에 없죠. 그래, 네가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휘둘린다는 거 충분히 알았어. 하지만 나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휘둘리는 사람은 싫어. 나는 그런 건 사랑이라고 믿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영수의 화법에서 좀 이렇게 배울 점이라고 말해야 되나 이거 진짜 아우 씨 결과가 이 지랄이니까 내가 배울 점이라고 말하기가 참 쑥스럽긴 하다. 하지만 어쨌든 쓸모있는 그런 화법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먼 사이가 아니잖아.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이런 거 되게 꼬시기 좋은 멘트긴 합니다. 남녀 관계에서 상대방을 꼬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감정적 연결이거든요. 너와 나는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감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그 수작 중에 좋은 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야. 야,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 아유, 왜 이래 우리 사이끼리. 이런 것들 잘 보시면은 사람 잘 갚는 화법을 쓰는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자, 잘 뚫렸어요. 오해가 풀렸다는 말이 맞는 건지 사실 오해가 풀렸다라는 게 어떻게 따지면요, 둘 중에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다른 한 명이 빨려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숙은 영수를 만나기 전에, 영수와 데이트를 하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뚜렷했고 그걸 흔들리지 않고 이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고 다짐을 했는데 이제 영수의 에너지가 더 컸죠. 영수의 설득력이 훨씬 더 강했고 정숙이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이거 대답 되게 잘해야 돼요. 네, 마냥 아니야 변하지 않아 난 오직 너야 이렇게 말해서 될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짜치기 때문에 정숙이 믿지 않을 거고, 왜냐면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야기하면은 불안감을 안겨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까? 그래, 현숙과 데이트가 잘 되면은 마음이 변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건 너가 날 찾을 때 가능한 이야기야. 만약에 지금 이 데이트 끝나고 네가 내가 싫다고 말을 한다면 그럼 나는 현숙과의 데이트에서 현숙의 마음이 갈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 우리 데이트가 난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너와 나의 오해가 풀렸고 그래서 너도 날 선택할 의향이 있다고 했고, 근데 내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 안에서 현숙과의 데이트에서 그리 넘어간다? 그럴 리가 없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게임 끝이에요. 자, 과연 영수가 이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한다면 저는 정말 소름 돋을 것 같습니다. 왜냐? 너무 완벽한 작업남이거든.
씨부랄. 다행히 제가 걱정할 정도로 작업남은 아니었네요. 이거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네요. 이것도 쓰레기긴 하거든요. 정말 상황과 환경에 쉽게 마음이 변하는 것도 분명 초특급 쓰레기긴 한데 본인이 누구 하나를 의도적으로 감아먹겠다라는 그런 바람둥이 기질이 있는 그런 쓰레기는 아니었구나 정도로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기준 없는 인간이 과도한 인기를 얻어서 생긴 해프닝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 요거는 영철과 현숙의 데이트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싶었는데 요 대화 부분은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남자는 사실 이런 부분이 좀 되게 적어요. 근데 여자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썸 타는 남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자는 되게 많이 신경 써요. 그래서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작업을 할 때 이 사람과 어떤 환경에서 만나게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알게 됐는지,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기술로만 얘기할게요. 입에 발린 말, 기가 막힌 매너, 있어 보이는 허세, 이런 것들이 분명 잘 먹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걸 다른 사람들도 함께 지켜보는 환경에서 하면은 이제 잣대는 거예요. 모든 여자들이 나와 썸을 탄다 하더라도 결국엔 난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해서 내가 작업하는 이 여자와의 이 환경이 다른 사람들하고도 계속 시선이 오고 가고 그걸 내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영수가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조금 패착이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인기가 팍 치고 올라갔다가 점점점 하향가를 치게 되는 거예요. 오, 경수와 영숙 데이트. 아, 이게 진짜 돌고 돌아서 매칭이 이제 되어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의 커플이죠. 경수가 경청의 자세가 엄청 좋네요. 정말 진심으로 영숙이 하는 이야기를 본인이 받아들이고 충분히 본인의 기준, 본인의 가치관 안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있어요. 피드백 주는 게 또 부정적이지도 않고 물론 다른 의견을 내도 괜찮긴 하거든요. 모든 이야기에 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줘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도 내 생각이 있는데 다를 수 있겠죠. 당연히 더 이 관계의 발전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게 더 좋긴 하죠. 이런 소소한 칭찬 좋아요. 상대방에게 칭찬을 하는 건 분명 되게 좋은 대화의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무지성 칭찬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죠. 칭찬을 할 때는 상대방이 진짜 이 칭찬이 진심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칭찬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상대방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신경 쓴 부분들을 칭찬하면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여자는 액세서리겠죠.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이런 것들을 칭찬하면은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훌륭한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경수가 조금 멀티플레이가 안 돼가지고 데이트할 때 좀 뚝딱대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모습들 보면은 그렇게 서툴지만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경수 공감 능력이 진짜 쩌네요. 와, 운동선수가 이렇게까지 감수성이 뛰어나다고? 아니, 이렇게 하는 행동 보면은 기술 같진 않아요. 관찰하는 능력도 좀 떨어지고 막 되게 말을 덤덤하고 담백하거든요, 사람이. 근데 이렇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는 걸 보니까 야, 이건 진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좀 얘기해 볼게요. 데이트할 때 이런 거 되게 좋습니다. 본인이 뭐 가족들과 여행 갔다 온 사진 아니면 뭐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을 때 찍었던 사진들 이런 거 있으면은 이야기하다가 보여주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무지성으로 보여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제가 항상 방송에서 강조하는 명분 기억하시죠? 해서 사진을 보여주기 적합한 명분을 대화를 통해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즘 되게 단풍이 예쁜데 혹시 단풍 구경 갔다 오셨어요? 아직 못 가봤어요. 왜 다녀오셨어요? 네, 저 지난주 주말에 가족들이랑 단풍 구경 갔다 왔거든요. 단풍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하면서 충분히 말로 다 설명을 하세요. 상대방이 상상할 수 있게.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활용 점정으로 사진 찍었는데 보여드릴까요?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머릿속으로 막 이미지를 떠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보여드릴까요 했을 때 엄청난 욕구가 생겨요. 보여주세요. 지금 내가 머릿속에 떠오른 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지거든요. 아까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감정적 연결을 쌓는데 진짜 좋아요. 그치,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일단 자녀가 있느냐 비자녀냐
이거는 너무나 넘기가 힘든 현실적인 벽 중에 하나죠. 저것만 가지고도 영숙은 정말 성공한 거예요. 비자녀인 남자에게 나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 만큼 데이트를 잘했다는 거는 영숙의 매력이 정말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영숙은 설령 경수와 잘 되지 않더라도요, 충분히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즉, 자신감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기완이요. 자, 손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씬이죠. 분명 상철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들을 표출하고 있는 거는 여자가 갖고 있는 본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남자도 어느 정도 여자 경험이 있으면요, 그걸 귀엽게 넘어가기도 해요. 적당히 허세도 부리면서 장난으로 넘기기도 하고, 아니면 진지하게 그렇지 않아, 난 너밖에 없어 라고 대처해주기도 하고. 지금 상철이 그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요. 적당히 해야 돼요. 과하면 남자도 참아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순자가 슬슬 선을 넘으려고 하죠. 왜 그렇게 계속 차요? 여기부터 걸리는 거죠. 상철이 차인 게 아니라는 거는 순자도 알고 있어요, 사실. 근데 상철이 매력적인 남자라는 거를 자기 입으로 상철에게 꽂아주는 게 싫은 거예요. 네가 나보다 더 잘났어 라는 말을 인정하면은 본인이 혹시라도 이 남자에게 버림받을까봐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너무나도 낮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돌싱 여자들이 대체로 자존감이 낮긴 하지만 정말 순자의 저런 태도는 과할 만큼 낮아요. 도싱들이 자존감이 낮은 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보통은 아니야, 뭐 너처럼 대단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겠다, 그런 사람이어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정말 직관적으로 자아 비판을 하면서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있고, 반대로 나와 엮이는 상대방 남자를 깎으면서 본인 자존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나쁘지만 후자는 정말 악질이에요. 나만 죽을 수 없다는 거거든. 전자는 하다못해 남자에게 연민의 정이라 느끼게 하거든요. 왜 그래,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라, 내가 있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후자는 지금 뭐 어쩌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나 좋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자분들께서 자존감이 낮아서 아무리 남자와의 대화에서 떨쳐내기가 어렵다면요, 차라리 자괴감을 빠지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몇몇 착한 남자에 한해서 보듬어 주긴 합니다. 근데 후자처럼 굴면은 그냥 관계 끝나는 거예요. 상철이 진짜 착하긴 착하네요. 제 궁예질인데, 상철은 아마 저렇게조차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이혼이라는 이제 큰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꽤 많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상철 치고는.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머, 상철 저 와중에도 착한 거 봐, 이렇게 보이지만 상철은 진짜 많이 용기 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자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순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어도 아마 순자처럼 굴 거예요. 우리 같은 시청자들이야 저걸 이게 삼자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순자처럼 나는 안 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막상 상처가 썸 타는 여자가 되잖아요? 순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걸요? 본인들 각자 과거에 나에게 잘해줬던 남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잘 떠올려 봐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잘해주면 점점 편해지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기준치가 점점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가해자를 옹호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여기선 명확하게 순자가 잘못한 게 맞는데, 어쨌든 우리가 저런 인간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려면요, 나에게 쉽게 가해할 수 없는 단단한 가치관과 벽을 세워야 되거든요. 상철은 조금 더 그 벽을 더 견고하고 두텁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너무 물러요. 또 제 일을 해야죠. 영수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어쨌든 좋은 건 얘기해야 되니까 배울 점이 있는 건 짚고 넘어가야죠. 아까 경수, 영숙 데이트 때도 말한 거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합니다. 상대방을 칭찬하는 건 분명히 좋은 대화의 기술이에요. 근데 무지성 칭찬은 상대방이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노력해서 이루어낸 걸 칭찬하는 게 좋거든요. 지금 현숙이 100일장 장원을 받아서 슈퍼데이트권을 딴 거는 노력을 해서 얻어낸 거잖아요. 그 부분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와, 너 진짜 백일장 기가 막혔어. 내가 감동을 다 받았다니까. 야, 감자라는 단어도 그런 걸? 난 그렇게 쓰지는 못했는데 뭔가 달라. 역시 짱이야. 이렇게 띄워주는 거는 무조건 현숙이 뻑 갈 수밖에 없는 칭찬입니다. 써먹으세요, 여러분들. 자, 하나 더 얘기할까요? 나오는 김에. 자, 지금 영수가 자기 어필을 하고 있죠? 나도 슈퍼데이트권 땄다? 나 어떻게 땄는지 봤어? 내가 감자 무게를 딱 맞췄잖아. 71kg를.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땄냐면 하죠. 여러분들도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상대방에게 어필하고 싶을 거예요. 장점을 어필하는 건 분명 좋아요. 왜냐? 내가 잘난 부분을 상대방이 어필하는 건 분명 나의 가치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상대방이 내가 잘난 걸 어필하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고 허세 쩔어. 재수없어. 왜 잘난 척이야. 이렇게 나쁘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 얘기만을 해서 그래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아니, 그러면 내 얘기를 하지 않고 나를 어떻게 어필해요? 이래서 중요한 게 티키타카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본인에게만 관심이 있을 건데 어떻게 나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상대방에게 관심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이런 거 어떻게 한 거야? 와, 너 이런 거 되게 장난 아니다. 좀 더 알려줄래? 상대방에게 관심을 먼저 가져서 상대방이 자기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신나게 자기 얘기를 하고 나겠죠.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나? 고마워. 호감이 가고, 그래? 나한테 호감을 갖는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내가 호감 가는 사람이 나의 관심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관심 대상은 나였다가 나 플러스 너까지 관심 대상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필하고 싶을 때는 먼저 상대방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영수가 잘하긴 잘해요. 지금 편집이 겁나게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감정선을 못 느끼니까 저 새끼 또 저지랄 한다. 현숙은 저런 놈이 뭐가 좋을까 싶으시겠지만 편집된 부분을 추측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보이면 느껴지실 거예요. 영수가 진짜 난 놈은 난 놈이라는 것. 지금 이런 것들이 밑밥 까는 거죠.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은 오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정숙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영숙은 결정을 내려야 돼요. 정숙을 선택한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되기는 해요. 현숙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그거랑 상관없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영수라는 사람은 본인이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동안도 쭉 그래왔고 굉장히 수동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쉽게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서 본인이 어떤 감정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마음은 이미 선택이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입 밖에 행동으로 드러내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꺼려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최대한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내가 이 관계를, 이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도 저절로 되게끔 하려 할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귀찮고 수고스럽더라도. 그래서 저는 밑밥을 까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이런 게 있어요. 분명 이 두 남녀는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아요. 이 남자는 이미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떠났어요.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헤어지자는 말을 죽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여자 입에서 헤어지자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버티죠. 우리가 그런 놈을 보통 뭐라고 불러요? 쓰레기라고 부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영수도 처해진 상황은 다르지만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포인트예요. 이 부분을 밀고 가면 돼요. 맞아요. 영수가 어쨌든 돌고 돌고 굉장히 수고스럽고 귀찮게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핵심을 전달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아니야 영수야. 네가 원하는 부분을 얻어냈으니까 더 욕심내면 안 돼요. 네? 여기서 본인이 좋은 이미지 챙겨가는 것까지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상수색이 되는 거야. 그냥 짧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현숙이 가지고 있는 이제 불안감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순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돌싱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현숙은 지금 뭘 선택했냐면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너와 잘 안 된 게 아니지 그걸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뭘 했든 나 때문이 아니라 너와 정숙이 좋았기 때문에 나와 잘 안 된 거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자존감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영수가 왜 저러는 거냐고? 제가 28기 초반 리뷰 때부터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영수는 착한 남자 증후군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남녀 누구든.
인간관계는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단 한 명의 사람하고 모든 걸 나누진 않으니까. 친구가 여러 명일 수도 있고 지인이 여러 명이 되기도 하고 일도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하죠. 근데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 한 명만 두잖아요. 해서 아무리 내가 착한 남자친구군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하더라도 남녀관계에서만큼은 똑 부러져야 될 순간이 분명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수는 그걸 그대로 남녀관계에도 적용을 하고 있으니 결국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리가 없죠. 정말 걸러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오, 감자. 그러니까 저번에 이 슈퍼데이트권 대결 때 사용했던 감자를 이용해서 뭔가 미션이 있나 봐요. 오, 이름 쓰는 거구나.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다. 영자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건가? 역시 뭐라고 썼지? 영자야 너만 보여. 영자야 너만 보여. 와, 진짜 감동이긴 하다. 크게도 썼네. 몇 개 든 거야 감자가. 그러니까 내일이 최종 선택이니까 영철도 단도리 해야지. 아유, 좋아. 야, 이 참 솔로 나라에서 가장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최종 선택의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기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솔로 나라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무조건 사귀는 거야. 무조건 1일이야 오늘부터. 이렇게 보면은 5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냥 5일이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수많은 지인을 알았고 그 중에 이성적인 호감으로 알아갈 사람을 정한다 정도로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가벼움으로 최종 선택을 하는 게 서로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야 이 나는 솔로 나라에 있는 이 기간이 즐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고. 갔다 온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되게 이렇게 좀 부담 없게 다가가는 남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네요. 영철 영자. 응원합니다. 누르라고. 이거 상철이 너무 착하니까 되려 이제 순자가 이렇게 굴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자가 분명 나쁜 건 맞는데 상철이 그게 순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청자도 보니까 순자가 못되고 상철은 마냥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 여기에서 제가 상철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상철 같은 상황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럴 때 필요한 부분은 사람은 당연히 과거의 경험을 현재에 투영할 수밖에 없죠. 그걸 분리해서 볼 수가 없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너와 내가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우리가 썸을 탈 수 있는 건데, 그걸 대입하지 말라면 말이 안 되지. 사람은 원래 각자가 서로 긴 시간 동안 다르게 살다 만난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거에 대한 존중이 기본적으로 깔리고 만나는 게 맞는 거죠. 그걸 나한테 들어대지 마.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떻게 현재가 존재하겠어요? 어떻게 현재가 없이 또 미래를 갈 수 있겠고. 상철이 말을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순자가 저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말을 했어도 순자가 저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왜냐하면 제 경험상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처럼 말을 해도 순자처럼 구는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이제 가려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라도 이야기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여기선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너는 나라는 사람보다 나라는 사람이 가진 평판이 더 중요한 거야? 나라는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다른 사람의 시선이? 이렇게 해서 더 큰 나무를 보여줘야죠. 연애는 말빨이다. 맞아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 말빨을 갖기 위한 큰 그릇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삼자 입장으로 보면은 순자가 100번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당사자가 됐을 때 우리가 입장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순자 입장이 됐을 때 상철 같은 남자를 만나면 어떨지, 내가 상철의 입장이 됐을 때 순자 같은 여자를 만나면 어떨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둘 다의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순자 같은 사람이 되지 아니란 보장이 없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 에너지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러니까 기세가 어떻게 넘어가는지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순자가 어느 순간에 화가 날지 모르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상철이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잖아요. 순자 입장에서는 또 상철이 화를 낼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 상철이 찝어주지 않으니까. 순자는 또 선을 넘을 테고 상철은 또 그걸 설명 없이 화를 낼 테고, 그럼 순자는 또 무서워할 테고 상철은 또 와서 사과를 할 테고, 반복이에요. 아니, 그 나이 먹었으면 뭘 잘못했는지 몰라? 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당사자가 되면 그게 안 보여요. 연애 실력을 배제하고 봤을 때 그냥 사람이 겁내 괜찮네요. 상철은 저런 남자가 진짜
괜찮은 남자가 맞는데 왜 저런 괜찮은 남자는 여자들이 알아봐 주지를 못하고 이혼을 해버리고 썸을 끝내고 고백했는데 차고 그러냐고. 이거 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드디어 최종 선택입니다. 누가 일빠딴가요? 영호. 영호는 뭐 옥순한테 가겠죠? 옥순도 영호에게 최종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광수도 정희에게 최종 선택을 하겠죠. 정희를 선택하겠죠. 너무 보기 좋았어요. 정희 또한 광수를 선택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역시 광수에게 가죠. 개인적으로 밖에서도 이어질 그런 커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철은 영자를 선택하겠죠. 본인이 하겠다고도 했고. 자, 그렇죠. 영철, 영자 선택. 영자도 뭐 영철 선택하겠죠. 영철이 마음이 확고해진 순간부터 영자에게 정말 잘했죠. 충분히 영자가 영철을 선택할 만큼 영철이 잘했어요. 상철은 아침에 뭐 이벤트도 했기 때문에 순자 선택할 겁니다. 어쨌든 이 5박 6일 동안 감정의 주고받음이 있기 때문에 상철이 밖에서의 그런 걱정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서의 감정을 내려봤을 땐 선택이 맞다고 생각했을 거야. 순자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 최종 선택을 했어요. 상철을 안 할 줄 아는데. 와, 여기도 커플이에요. 상철의 다정함이 그래도 순자의 마음을 조금 흔들었나 봐요. 경수는 영숙 선택한다고 했죠. 대단해요. 진짜 뭐 경수 포함해서 뭐 상철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5박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감정을 몰아붙였다고는 하지만 지금 순간의 상황에 충실해서 선택을 한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경수 와 멋있어요. 전 영숙도 경수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수가 너무 잘했어. 이건 경수, 영숙 둘 다 정말 열심히 해준 것 같아요. 영숙도 마지막에 진짜 되게 파이팅을 했고 멋지네요. 하지만 밖에 나가면 헤어지게 될 겁니다. 현실의 벽은 높아요. 자, 영식이 형은 뭐 선택 안 하겠죠? 선택할 사람이 없죠. 영식이 형 수고했어요. 그래요. 연애 세포 깨웠다는 거에 만족합시다, 우리. 그것만 해도 큰 수확이야. 나가서 좋은 사람 만나면 돼요. 현숙 역시 선택하지 않겠죠? 가장 폭풍 같은 역할을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제일 불쌍해. 여자라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제일 얻어가는 게 없는 캐릭이긴 합니다. 좋은 분이 연락을 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조신한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고. 자, 영수는 뭐 정숙 선택하겠죠. 본인이 다짐한 대로 이번 기수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한마디로 제작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출연자였습니다. 자, 정숙에게 선택이 됐습니다. 자, 정숙은 선택하겠죠. 자, 이렇게 정숙도 영수도 선택하면서 현숙이랑 영식 빼고는 다 커플이 됐네. 이거 수학이 아주 큰 기수였어요. 마무리는 진짜 훈훈하다. 이번 기수 사람으로도 연애 능력으로도 진짜 최고는 저는 광수.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광수는 좋아했을 거예요. 요 둘이 진짜 아주 크나큰 전투 끝에 만난 커플이죠. 오래 갈란가 모르겠네. 근데 영수의 저런 그 우유 부담이 밖에 나가서도 이제 드러나면은 이제 개망하는 건데 뭐가 있어? 정숙이 아빠? 영수겠지 뭐. 당연히. 잠깐만. 자, 왜? 아니, 방금 커플이 됐는데 왜? 다 알고 있었어요? 기사에 떴어? 아마 28기끼리 좀 어울리는 시간이 있었나 보네요. 근데 거기에 뭐 영수가 나오지 않았다던가, 그리고 순자는 아이 때문에 뭐 참석을 안 했다던가, 그러니 자연스럽게 좀 자녀가 없어서 모임에 나오는 게 편한 상철과 정숙이 좀 잘 될 수도 있었겠다. 2주 전부터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캐네. 야, 무섭다 네티즌들. 야, 이 축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방금 각자 다른 사람들이랑 최종 커플 돼서 끝나는 걸 봤는데 둘이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긴 하네요. 뭐 아무튼 도싱 특집도 이제 끝났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잘 봤습니다.